이것은 점선명각을 이해하는 수업입니다. 자,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 한번 해보시죠. 당연히 단원명이 점선면이니까 점선면이 될 겁니다. 도형을 이루는 점과 그리고 선 그리고 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점이 요렇게 따다다다다다다 연결되면 점이 선이 돼버립니다. Like this.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모이면 면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도형을 만드는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점, 선, 면입니다. 그리고 도형에서는 2차원 평면 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3차원이에요. 자,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은 모두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선면은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기원전 3, 4세기 이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중 점과 선이 만나는 점과 선이란다. 선과 선이 만나면 여기에 점이 하나 생겨요. 우리는 그것을 교점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과 선이 만나도 여기에 점이 하나 생기거든요. 우리는 이를 교점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면과 면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면과 면이 만나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여기에 선이 하나 생길 겁니다. 우리는 이를 교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죠. 입체 도형에서 교점과 교선의 개수를 구하여라. 교점은 여러분 이 직선과 이 직선 만나는 여기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은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라 생각해도 되고, 요 면과 요 직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즉 입체 도형에서 교점은요 꼭지점 개수입니다.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래서 교점은 8개가 되고요. 그러면 교선은 뭘까요?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날 때 교선이라 했죠. 여기 이 면과 무한히 확장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 이 면이 무한히 확장이 됐을 때 여기 교선이 여기가 하나 생기죠. 그래서 즉 교선은 모서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선의 개수는 한번 세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될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꼭지점, 바로 교점이 꼭지점임을 아니까 이제 바로 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교선은 모서리 개수라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직선과 반직선 그리고 선분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까? 자, 초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직선은요 무수히 뻗어나가는 팽팽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이렇게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죠. 이게 선생님이 여기 한계가 있지만 사실 이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거예요. 저 끝에도 더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직선을 나타내려는 기호를 쓸 때는요 이렇게 적어버리면 끝이 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무한히 뻗어나간다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참고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지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은요 이렇게 A, B를 지나는 직선인데 이거를 선생님 저는 BA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직선이 같아요.
이게 같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직선은 뭘까요? 그렇죠. 반틈만 직선이란 거예요. 여기에서 A에서 출발해서 B로 쭉 가는 우리는 이렇게 한쪽만 직선인 경우에를 반직선이라 합니다. 그러니 점 B로 쭉 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얘랑은 다르겠죠. BA, 반직선 BA는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AB가 이렇게 뜨면 반직선은 이렇게 생겼겠죠. 반직선 BA는. 그래서 직선일 때는 같지만 반직선일 때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 반드시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직선은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툭툭 끊긴 선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직선 AB 위에 두 점 AB를 포함하여 점 A에서 B까지 부분을 선분 AB라 하고, 그러니까 직선 AB에 딱 잘라낸 부분을 선분 AB라 합니다. 얘는 딱 끊어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얘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호로 나타내시오. 그리고 도형을 그리고 기호로 나타내시오. 직선 AB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반직선 BC는 이렇게 B에서 시작해서 그리면 되고요. 반직선 DC 이렇게 생겼겠죠. 요거는 화살표는 안 내야 됩니다. 기호를 적을 때만 화살표 해야 돼요. 자, 선분 CA는 얘가 툭툭 끊긴 거죠. 쓸 때는 이렇게 쓰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다음 도형 중 서로 같은 것끼리 짝지으시오 됐습니다. 자, 선분이랑 생각해보면 같은 것끼리면 반직선은요 이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반직선 AC와 같은 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당연히 반직선에는 이렇게 출발점이 같아야 됩니다. 출발점이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반직선 당연하게도 얘는 출발점이 다르니까 다르겠죠? 얘는 아니야.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출발점 같아요. 그 다음 방향까지 같아요. 선생님 얘는 끝에 B잖아요. 얘는 끝에 C잖아요. 아닙니다. 쭉 뻗어나가니까 이 B와 C는 방향만 알려줄 뿐 쭉 뻗어나가기에 같은 겁니다. 얘랑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직선 BC입니다. 직선 BC는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거죠. 그럼 직선이면 사실 다 같습니다. 직선 CA랑 같겠죠. 얘랑 같다. 자, 그 다음에 선분 CB. 선분 CB는 선분 BC와 동일하겠죠. 순서 바꿔도 동일하다 했으니까. 얘는 혼자 있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잇는 선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굉장히 많죠. 이렇게도 있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굉장히 많지만 직선의 부분, 이 선분이 가장 짧아요.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선분 AB입니다.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를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두 점 AB 사이의 거리. 왜요? 이렇게 선은 무수히 많지만 그 길이가 다양히 있겠죠. 근데 가장 짧은 건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일한 거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선분 AB의 길이가 5cm일 때 우리는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선분 AB라는 표시가요, 선분 AB 자체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도형을 나타내고 선분 자체의 도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때는 AM의 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분의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분 AB 위에 한 점 M에 대하여 이렇게 AB와 BM 사이의 거리가 같을 때 우리는 이 M을 AB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당연하게도 AM과 MB의 길이는 같고요. 그 길이는 AB의 절반이죠. AB의 절반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풀어볼게요. AM의 길이는 2분의 1 AB고 이는 2분의 1 곱하기 12cm에서 6c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N의 길이는요. AM은 얘랑 동일하죠. 이거의 절반일 겁니다. 자, AB는요. MB의 4배겠죠. 여기가 하나, 둘, 셋, 4개 있어야 되니까.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점 B는 AC의 중점이고, 중점이니까 여기 길이 같겠죠. 점 C는 BD의 중점입니다. 여기랑 길이 같으니까 이 3개가 다 같을 거예요. 그러면 AB의 길이를 구하라 됐으니까 전체 15cm에서 3개의 선분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5cm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고생했습니다.